역사상 가장 위험한 책으로 불리기도 하죠. 바로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인데요. 오늘 딱 5분만 투자해서 이 책이 왜 그렇게 유명하고 또 왜 그렇게 논란이 많은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오래된 고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권력이란 무엇인가 하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책이거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처음엔 이 책이 도대체 왜 쓰여졌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좀 충격적인 현실, 그리고 아마 가장 논란이 될 만한 조언들을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500년도 더 된 책이 왜 아직도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 의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위험한 선물입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로 한번 가보죠. 여기서 우리가 만나볼 사람이 바로 니콜로 마키아벨리인데요. 흔히들 이 사람을 권력의 화신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어요. 이 책은 권력의 꼭대기에서 쓴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걸 잃고 절망의 바닥에서 쓴 글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군주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라고 했어요. 자기가 평생에 걸쳐서 정말 힘들게 얻은 이 모든 지식을 바칠 테니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학문적인 연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 전부를 건 일종의 제안서였던 셈입니다. 이 배경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왜냐면 군주론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쓴 고상한 철학책이 아니거든요. 뭐랄까, 아주 절박한 이력서이자 구직 지원서였던 거죠. 나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니까 제발 다시 써주세요 하고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말을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정말 뼛속까지 억울함이 사무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는 마키아벨리의 개인적인 감정과 이해관계가 아주 깊숙이 배어 있어요. 한마디로 권력의 쓴맛을 제대로 본 사람이 자기 온몸으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마 가장 충격적인 내용일 텐데요. 바로 두 번째, 이야기 통치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정말 대담한 주장을 해요. 우리가 흔히 리더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차판 미덕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이 대비가 정말 기가 막히죠. 왼쪽은 우리가 보통 저런 군주가 좋은 군주지 하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자비롭고 정직하고 너그럽고.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다간 바로 망한다는 겁니다. 살아남으려면, 권력을 지키려면 오른쪽에 있는 필요할 땐 잔인하고 속일 줄도 아는 그런 군주가 되어야 한다고 딱 잘라 말하는 거죠. 바로 이 대목이 군주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이상만 줬다가는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냉혹한 현실을 똑바로 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마키아벨리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마키아벨리가 악당이 되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안정시키려면 지도자는 때로는 손에 흙을 묻힐 각오, 즉 비도덕적인 방법을 쓸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현실주의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말도 많은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마키아벨리가 제안하는 군주를 위한 실전 매뉴얼. 세 번째 이야기, 군주의 지침서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리더라면 부하들에게 사랑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아마 정치학에서 이보다 더 유명한 질문은 없을 텐데요. 마키아벨리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단호하고 명확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의 대답은 정말 유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섬뜩하죠. 둘 중 하나를 꼭 골라야 한다면 사람받기보다는 차라리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겁니다. 감정보다는 철저한 통제를 선택한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키아벨리즘의 핵심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의 논리는 아주 냉정해요. 사랑이라는 건 인간이 워낙 이기적이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약한 연결고리라는 거죠. 하지만 처벌에 대한 두려움, 이 공포심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냉소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생각이죠. 마키아벨리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훌륭한 군주가 되려면 두 가지 동물의 모습을 다 가져야 한다고요. 하나는 법을 따르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다른 하나는 힘을 쓰는 짐승의 모습입니다.
이 둘 중 하나만 가리고는 절대 권력을 오래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유명한 사자와 여우 비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사자는 어때요? 힘은 세지만 덫에 쉽게 걸리죠. 반대로 여우는요? 늑대한테는 못 당하지만 덫은 기가 막히게 잘 피해요. 그러니까 군주는 늑대 같은 강적들을 물리칠 사자의 힘과 덫 같은 음모를 간파하는 여우의 지혜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힘만 있어도 안 되고 머리만 좋아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밖에도 마키아벨리의 조언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몇 가지만 빠르게 짚어볼까요? 용병은 절대 믿지 말고 오직 내 군대만 믿어라. 평화로울 때도 항상 전쟁을 준비해라. 잔인함을 쓸 거면 망설이지 말고 한 번에 끝내라. 하지만 미움받는 건 목숨 걸고 피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하지 않더라도 착한 척은 반드시 해라. 와, 정말 하나하나가 뼈를 때리는 조언들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500년도 더 된 이 얇은 책이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전히 감탄하고 또 동시에 불편함을 느끼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를 그냥 냉혈한이라고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 자신도 이런 비정한 방법으로는 권력을 잡을 수는 있어도 진정한 영광은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즉, 권력을 얻는 것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명확히 구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일까요? 500년이 흐린 지금 마키아벨리적이다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죠. 보통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교활하고 무자비한 정치공학을 뜻하는 말로 쓰이잖아요. 그의 이름 자체가 하나의 낙인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군주론은 과연 폭군들을 위한 악마의 지침서일까요? 아니면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과 그 민낯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너무나도 정직한 거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논쟁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마키아벨리는 세상이 이래야만 한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저 세상이 지금 이렇다고 자기가 본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군주론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도덕책으로 읽는 게 아니라 권력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냉정한 분석 보고서로 읽는다면 아마 이 책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